퇴사하고 친한 사람이 정말 손꼽히게 딱 남아 있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내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관계를 쌓아야겠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큰 법인데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명확하게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사이. 그 정도. 네, 개인적인 감정에 뭐 서운해 이런 거 없이 딱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되는 사이. 좀 되게 냉철할 것 같지만 회사 안에서의 관계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좀 더 건강하고 좀 클리어지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실수해도 덜 혼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사든 동료든 뭐 누구든 간에 최대한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제 선임 중에 한 분이 진짜 일만 딱딱딱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일을 잘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회사에서의 본질은 일이더라고요. 회사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고 지인이 아니고 동료다. 일이 매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사 사람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내 안에 지인의 범주에 넣고 싶으니까 애쓰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좀 냉철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과는 그 관계에서 일을 얻으려고 애쓰고 마음이 아닌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훨씬 더 좀 내가 덜 지치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어요. 네. 일을 좀 배제하고 상사가 저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어쨌든 15년 동안 네. 회사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네. 나라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돌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서류를 확 던지는 그런 팀장님 계셨는데 제가 일을 못하는데 그럼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약간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지만 던지셨을 땐 좀 서운했습니다 정도는 회식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또 부장님 언짢은 반응 나오면 약간 술 마신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꿍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부장님이나 임원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직속 선배에게라도 얘기해서 이분과 관계에서 좀 어색해서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순화하는 어조로 여쭤보면 다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 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나 혼자서 꿍이 있으면 안 돼요. 표가 다 나요. 어차피 불편할 거면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위기 좋을 때 네. 그때 솔직하게 조금 최선을 다 했는데 일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게 어떻게 하면 조금 보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운했다라는 느낌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 어쩌보면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열에 한 8분 정도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의 가장 큰 팁은 변명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적을 받으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네가 중간에 방향을 바꿨잖니, 네가 마감을 땡겼잖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일단 수긍하고 보완하면서 말을 얹을지언정 그 자리에서는 변명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혼나요. 어차피 혼나고 근데 이미지를 깎아먹느냐 아니냐는 또 있으니까 물어보는 후배들이 착각인데요. 후배들이 선배들 바쁜데 고생하시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질문의 질이 중요하긴 한데 선배 저는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이건 어때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고 중간 과정을 확인하는 후배들. 부장님이 이 방향으로 보고서 쓰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이 팩터가 발견됐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판단이 안 될 때. 내가 판단해서 일 딱 끝내놓고 더 손 많이 가게 하지 않는 혼날 것도 각오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만큼 이 일이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중간중간 물어보고 보고 잘하는 후배들이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네. 그거 딱 갖고 왔는데 방향이 맞아요. 다른 거야. 폭탄 들고 오면 이제 같이 야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 일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신입사원 때 저는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쁘시니까 어떤 거 하래요. 그래서 오케이 열심히 했어요. 막 진짜 집에 가서도 작성하고 완성본을 갖고 간 거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맞아.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회사에서는 완성본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사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 어떤 걸 시켜놓고 100% 신뢰를 어차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잘하고 있나? 그쵸? 잘하고 있나? 이런 맞아요, 신경을 맞아요. 쓰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경 쓰는 그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중간 보고들이 너무 중요했던 거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일을 시켜도 고민은 하겠구나. 자기 일화해서 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높은 일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되고 그게 또 나의 커리어가 되고
일을 너저분하게 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어떤 건가요? 그게 이제 왜 사실 회사 문화라는 게 깔끔하게 뭔가 정리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한답시고 너무 작은 요소에 몰입해가지고 뭐 양으로 자꾸 일을 승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데이터들이 중요한데 나는 일을 잘하는 걸 양으로 보여주겠어. 싹 끌어안아서 오는 친구들 있는데 후배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보고. 맞아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특히 의사결정권자들은 결정할 의사가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원페이지 보고서 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원페이지로 말끔하게 정리될 능력은 안 돼. 신입사원이고 대리야. 그러면 양으로 승부해야지 하면서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오히려 좋은 소리 못 듣고. 맞아요. 나를 좀 알려야 되죠. 아무리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이 소중하다고 회사는 말합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너희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근데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은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좀 잘난 척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부터 숙이고 있으면은 네. 우리는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정답인 것 같고요. 내가 그 일을 잘해서 막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소문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신기술 너무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컨퍼런스도 가봤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루트를 찾아서 좀 소문내야 이만큼을 하던 걸 남들은 알아줄 수 있으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이 좀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예를 들어 저는 사내 방송을 하면 취재를 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서칭을 해보고 이 친구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어 보이니까 방송 출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일단 부장님 눈치가 보여요. 알죠. 알지만 어차피 회사 일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알리는 것들도 되게 필요해요. 정말요. 네, 작은 기회들이라도 예를 들어 독후감 공모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리고 책 많이 읽는 직원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면 거기에서 이름을 좀 알려보는 거. 그러면 그건 분명히 누군가는 기억했다가 나중에 내가 부서를 옮기고 싶거나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되진 않거든요. 그걸 좀 알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네. 윗분들은 회사 방송이나 회사 그런 맞아요. 캠페인 이런 거 네. 엄청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드밴티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임원분들은 방송 효과가 굉장히 엄청나세요. 예를 들어서 5명의 공동 1등이 나왔어요. 비슷비슷해.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방송을 타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은 다음에 뭐 지역 전문가를 가든 승진을 하든 본사로 들어오든 분명히 좀 방송이 잘 나오고 실제적으로 일을 잘했다면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거든요. 방송 찍으면 불편하고 일거리 많아지고 자신의 업무적인 게 뭐 좀 흐트러짐 있고 이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좀 작은 기회라도 잡아서 내 이름을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회사 생활이 또 즐겁잖아요. 성취의 기쁨, 또 알려지는 기쁨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내 사내 공모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상품 개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그 부서에 근무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경력이니까 그런 걸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입사원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잡힐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공모나 어떤 의견 개진을 통해서 부서를 옮기고 경력을 만들어서 그게 결국 쭉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있죠. 사실 신입사원 때부터 어떻게 1년차, 맞아요. 2년차, 3년차에 어떻게 뭔가 다이나믹한 성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네. 저도 뭐 회사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직무를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1년차, 2년차, 3년차에는 커리어를 쌓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업 쪽으로 어떤 게 나는 길게 갖고 가고 싶은 거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좀 스스로가 정의를 하면은 그렇게 뭔가 내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서 제일 먼저 다이어리를 펼치고 전날의 투두리스트를 OX는 돼 있잖아요. 그 점수를 매겼어요.
그날 하루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나? 전날. 전날. 아침에 이날은 뭐 70점이었어. 그럼 왜 70점이었니? 반성과 뭐 각오 같은 간단한 일기를 쓰고 그날의 투두리스트를 세우는 걸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을 때 확실히 달랐나요? 문제는 있어요. 투두리스트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문제예요.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만들고 맨날 점수는 60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70점. 계속해서 투두 리스트를 쓰다 보면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적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사실. 네, 저는 그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X가 많으면 좀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능력을 아침에는 신뢰하잖아요. 난 오늘 다 해낼 수 있어. 너무 긍정 파워가 넘쳐서 그걸 계속 과하게 하다 보니 나는 열등한 사람이고 나는 더 노력해야 될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쳤던 것 같고요. 투두리스트를 쓰면서 이거는 반드시 시급하게 우선순위도 써놓고 이건 시급하니까 먼저 하고 이건 좀 고민해야 될 거니까 띄워놓고 그런 이제 관계적인 일의 성격상의 분류를 해놓고 시간 관리했던 거는 좀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됐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쟁에 너무 노출돼서 살아와서 사실 2030 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번아웃을 겪어왔다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남의 타인의 평가에 시달려서 나는 아직 부족한 존재라고 나를 다그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나는 지금 괜찮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를 인정해주는 걸 먼저 좀 해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요즘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타인의 그런 잣대에서는 엄청 스스로가 엄격해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데 스스로는 스스로를 케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감싸거나 이런 건 없고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네? 아 그럼 내가 부족하구나. 네. 나는 뭐 더 하거나 아니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본인만의 굴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네. 저도 퇴사를 한 다음에 스스로 자괴감도 있어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번아웃도 와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있고 회사 안에 있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못하지만 이거는 잘하잖아. 맞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잣대로 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우리가 내일만 생각하잖아요. 특히 젊을수록 나 내일 더 성공하고 내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그런데 내일 더 나아지려면 오늘을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오늘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일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살피는 그런 정성도 좀 내게 쏟는 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